여러분 10월이 시작되면 집안에 이것을 꼭 두어보세요. 분명 아주 간단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운의 변화를 만들 것이며 또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운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9월이면 가을이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10월이 되어야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풍수에서는 한 해의 모든 운이 다 발휘되는 시기가 가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운이 내년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올가을 좋은 운을 얻는 분들은 내년 한 해도 아주 복될 거예요. 하여 무조건 이것은 집안에 꼭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10월이 시작되시면 이것은 꼭 체크해 보시고 혹시 없으시다면, 두지 않으셨다면 꼭 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운이 활짝 살아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과 화장실 입구에 꼭 매트를 두세요. 여러분 여름에는 덥기에 누구나 현관에 발매트를 두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았겠죠. 이제 이거 꼭 꺼내 두시도록 하세요. 네, 얇은 것이든 두꺼운 것이든 전혀 상관이 없으며, 그리고 이것이 없거나 새로 구입하기 어려우시다면, 또 집이 너무 좁아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이곳에 두꺼운 수건을 하나 깔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관은 운이 들어오는 곳이고 이제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있도록 하여 이곳에 안정의 기운이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 발매트가 하나 있는 것이 최고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발매트를 하실 때는 꼭 이곳 아래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며칠에 한 번은 꼭 털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이곳을 오가실 때마다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안정을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전신 거울을 꼭 두세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실에 전신 거울입니다. 여름에는 옷도 얇고 땀도 많이 나기에 옷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는 옷 매무새가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을 잘 살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신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오행학적으로 화오행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네, 봄이나 여름에는 이것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는 집안의 오행의 밸런스, 즉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 거실에 밝은 기운이 생성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세상에 그 어떠한 부자이든 거실에 전신 거울을 두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가꾸고 꾸미는 것이 좋아서 그러하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 아주 좋기에 그러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침실의 80%는 바로 침구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무조건 침구를 포근한 것, 깨끗한 것으로 바꾸세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침구가 초라한 집에 번영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초라하다는 것은 비싸고 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이 아침에 일어나면 침구 정리부터 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논문으로 실증으로 증명이 된 것이고, 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침실에서 침구가 가장 중요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네, 절대 침구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침구는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세요. 분명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원활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을이면 꼭 창가를 밝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운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무조건 커튼은 자주 열어두세요. 물론 저녁에는 이 커튼이 늘 닫혀져 있어야 하겠지만 낮에는 가능하면 열어두세요. 네, 그만큼 여러분의 운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사람의 기운은 1년에 2번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봄과 가을에 말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가을은 운이라는 변화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여러분이 자주 호흡하시면 여러분의 기운은 그만큼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현관이고 또 창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전열기 주변에는 가능한 그 무엇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꼭 하셔야 할 것이 가능한 전열기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TV나 냉장고 그 외 가전제품들 주변에는 무슨 물건이든 조금 거리를 두고 두시도록 하세요. 네, 이는 이곳에서 발생되는 일기, 즉 화오행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잘 퍼져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가정이든 돈복, 즉 재물복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곳들 주변에 유독 신경을 많이 써서 청소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재물운의 기운이 맑아지고 좋아지게 되니 여러분은 이곳으로부터 좋은 재운을 얻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종이나 풍경은 올해 내내 꼭 걸어두세요. 여러분, 평소에도 제가 이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 풍경이나 종은 떼셔야 하고 이것은 봄에 다시 거셔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그 모양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라 봄에는 이것이 재운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기운이 집안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가을에는 이것이 재물복을 감소시키고 없애는 역할을 하기에 그러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음기가 아주 강한 해이고 특별한 기운의 변화가 아주 많은 해입니다. 하여 1년 내내 풍경이나 종을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더럽다면 잘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꼭 걸어두세요. 분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올가을 상상치도 못한 운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올가을 소파 옆에 책을 몇 권 꼭 두세요.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봄과 여름은 양기가 강한 계절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기가 강한 계절입니다. 하여 어느 누구든 봄과 여름에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지만 가을이 되면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안의 음양의 균형은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물건은 바로 책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네, 본능적으로 음양의 균형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가을 꼭 소파 주변에 책을 몇 권 두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안정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가을이 되기 전에 꼭 대청소를 하세요. 여러분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는 꼭 대청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는 과거 우리 조상님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전통입니다. 하여 봄맞이 가을맞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집안의 기운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에요. 물론 많이 바쁘시고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하루 날을 잡아 이곳저곳에 많이 쌓인 먼지들, 더러움들 제거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이 가을 여러분은 항상 좋은 운을 얻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을의 운을 만들고 또 그 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수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